안녕하세요. 어떡 감자는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리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감자는 캣맘 그리고 캣데디입니다. 캣맘과 캣데디는 잘 아시다시피 길냥이에게 자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캣맘과 거주민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고양이가 많기로 소문난 동네 중 하나인 서울의 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캣맘의 심정을 이해해보고자 이곳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양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먹으러 왔어. 와, 천재다. 어머, 얘 양말 너무 귀엽게 신었네. 양말이요? 이 흰색 무늬가 얼만큼 왔냐에 따라서 양말이라고 부르고. 다시 왔나? 그러거든. 진짜. 완전 말랑말랑하고. 꼬리 반짝 쓴 거 봐. 진짜 귀엽다. 저희가 고양이한테 밥을 줘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사실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우연히 고양이를 만나 참 감개무량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가 이렇게 인간과 친숙할 수 있다는 거에 신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한테 먼저 다가오고 밥을 주는 줄 알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고양이랑 시민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밥도 주고 아이들과 고양이가 뛰어놀기도 하고 서울에선 참 보기 어려운 풍경들인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고 힐링한 기분이에요. 오늘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을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 고양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또 고양이는 사람이 밥을 주는 게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도 걸어다니며 고양이를 바라보기만 할 뿐 고양이에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과 고양이가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사실 콘텐츠 주제를 캣맘 캣데디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밥을 주면 주는갑다 안 주면 안 주는갑다 하는 편인데요. 왜인지 이게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렬히 나뉘는 사안이더라고요. 저는 캣맘 캣데디의 길고양이 보호 활동에 찬성합니다. 캣맘과 캣데디가 길고양이 개체수를 무차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고양이를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를 아무리 싫어한다고 한들 이들은 결국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보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또 이들을 향한 혐오가 갈등을 넘어 폭력으로 발산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서로 양보하는 인식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캣맘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캣맘을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학교 시절 원룸촌에 살면서 길냥이들 때문에 꽤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고양이 울음소리에 밤을 설치거나 잠 못 이루는 힘겨운 밤들을 보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길고양이 돌봄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은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실 캣맘들은 손해볼 것도 그리고 잃을 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경우의 수가 하나뿐이라는 거죠.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주거민들 뿐이라는 거.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이 선의의 의도를 가졌다는 거 물론 동의합니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과연 그곳에 살고 있는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적절한 행동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캣맘 캣데디의 존재가 길고양이를 불러들인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늘린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처음 어디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반려동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만큼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버려진 고양이들이 번식하면서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죠. 또 길고양이는 영역동물로 일정 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지면 또 다른 고양이가 빈 영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캣맘과 캣데디가 있든 없든 길고양이는 유입되고 번식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해짓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깨끗해야 할 마을의 거리를 해집고 다녀서 쓰레기장으로 만들잖아요. 고양이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2개, 3개 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뚫더라고요. 본질은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직장인이 밤잠을 설친 채 출근을 하고 수험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일상을 망칠 뿐더러 치매 등 뇌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죠.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데 배려와 온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라는 이기심의 반론은 아닐까 한번 캣맘 분들이 자신한테 물음을 던져볼 때입니다. 고양이의 발전기, 영역 싸움으로 인한 울음소리, 쓰레기를 해주는 행동, 고양이의 대소변 냄새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캣맘과 캣데디가 고양이를 불러들이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는 중성화 수술, TNR을 시행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중성화된 고양이들은 성격이 순화되어 영역싸움, 발전기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쓰레기를 해집는 행동은 주변에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는 14만 마리라고 하네요. 이것도 2013년 25만 마리였던 것에서 중성화 사업으로 2017년 13만 9천 마리로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책임지는 꾸준한 캣맘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갈등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집이 아닌 공공장소나 타인의 사유지에서 고양이 키우는 행위가 맞는 겁니까? 어줍지 않은 동물사랑. 정말 동물을 책임지고 고양이를 책임지고 싶으면 책임지고 데려가면 되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캣맘, 캣데디가 남의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캣맘, 캣데디와 거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나라에서 직접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점점 제도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캣맘, 캣데디에게 그렇게 고양이가 불쌍하면 데려다 키우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사실 동물보호단체에게 모든 동물을 책임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북극곰이 불쌍하니까 데려다 사육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이 있는 동물을 불쌍하다는 이유로 데려다 키우는 것은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당 동물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캣맘과 캣데디가 사라져도 고양이는 존재하고 고양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반복됩니다. 캣맘과 캣데디 그리고 거주민 간의 갈등은 결국 길고양이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나 캣맘, 캣데디와 관련된 제대로 된 법 없이 그저 사람 간의 협의로만 처리하기에는 서로의 의견이 무척이나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서울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세먼지, 부동산, 코로나 방역 문제 등이 있는데 시민 제안 중 공감수를 많이 받아 시민 토론에 붙여진 안건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인데 이 중 2개가 길고양이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마련해달라, 중성화를 지원해달라,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통합동물센터를 설립해달라,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와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를 60곳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교육을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길고양이 갈등 해소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죠. 네, 열띤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눈 의견 외에도 이 감자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캣맘이 캣데디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가? 그리고 이 공원의 고양이들은 왜 사람에게 잘 다가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자로 만나요. 안녕.